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컷오프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계속해가지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임종석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탈당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왕십리에 이제 또 선거 유세 나갔을 때 몇몇 사람들 친문 쪽 사람들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또 이제 막 그렇게 선거 유세도 하던데 바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컷오프가 또 발표가 됐죠. 네. 기동민, 안민석, 홍영표 세 사람이 전부 다 컷오프가 됐습니다. 세 사람이 컷오프가 되고 이 세 사람 자리에는 이재명이 영입 민재했던 사람이 들어가고 측근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안민석, 홍영표 세 사람 전부 다 뭐 안민석이야 뭐 오늘 이제 안민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제가 좀 MBN에서 하고 왔던 얘기가 네. 안민석이 컷오프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SNS에 그렇게 썼잖아요. 친명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나를 자를 수가 있냐. 제가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었죠. 안민석은 친명이라서 잘린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안민석이니까 잘린 거죠. 맞아요. 네. 안민석은 안민석이기 때문에 잘린 건데 기동민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예. 비례 이수진이도 똑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금 그렇죠. 공천 사실상 된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민석의 이번 글은 좀 그거 이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네네. 그 숨은 의도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은 의도. 그러니까 지금 뭐 비명 행사란 말이 있는 것처럼 네네. 친명에게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공천이잖아요. 네. 근데 친명이라서 내가 잘렸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했던 그 폭정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느낌을 그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네. 네, 친명이라 잘린 게 절대 아닌데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제 그 설원 의원이었나요? 이재명한테 그 연상금 예. 같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자기 스스로를 친명이기 때문에 잘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마지막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농계가 지금 자기가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런 겁니다. 네. 야 이런 해석은 또 못 들어봤는데 저 듣고 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네.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나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네네. 뭔가 하나 건진다니까 스스로. 그럴 수도 있고. 네. 하늘은 스스로 말하는 자를 도와요.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은평구에서 이제 네네. 이재명 분이 네. 그 뭐 어디 갔었잖아요. 그래서 가갖고 이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떤 공천 공천이 경선으로 된 사람 한 이계호가 경선으로 되니까 이제 뭐 친명 이계호는 이제 가보겠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바로 이번에 다시 네, 또.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재명이 막 웃으면서 이게 뭐 경선하면 친명이고 단수 공천되면 뭐 비명이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 공천 학살을 또 이제 희화화하면서 막 웃고 그랬던 장면이 또 이제 도마 위에 올랐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뭐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뭐 공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끔씩 메시지 주고 그러잖아. 특히 이제 중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당 대표 역할은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뭐 공천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왜냐하면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근데 이재명은 진짜 정말 소시오패스의 면모를 정말 유감없이, 이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참고로 원희룡 후보님의 부인 되시는 강윤미 정신과 의사가 네네. 내린 진단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적인 어떤 네. 성향이 보인다고. 네네 그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른 떨어진 자기 당 남의 당도 아니야. 자기 당 떨어진 사람들을 막 비웃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면은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은평갑 갔었을 때 교수님 지금 네. 얘기해 주셨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재명뿐만 아니라 친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똘마니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웃으면서 저는 이번에 이제 뭐 경선 들어갔으니까 비명이 됐네요.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단수 공천 됐으니까 친명이 됐네요. 그랬더니 네. 이재명이 또 너 친명이었어 막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장면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한 게 뭐 화근이 돼서 그런지는 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지금 재검토가 들어가가지고 네. 단수공천에서 이제 다시 그 경선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이런 종합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망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내가 친명 친이대로 내 주변을 똘똘 뭉쳐놔도 충분히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일단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해서 이 정도까지 그로테스크한 모습은 안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티를 내면 안 되죠. 선거라는 거는 음. 내가 진짜 너무 우리가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해해달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이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근데 이재명에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지금 자기의 자기 마음을 그대로 그냥 까보여도 니네들이 어쩔 건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거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 당 사람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걸 보는 거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공감이 아니라 그냥 공갈이죠. 네. 공갈이나 협박만 잘하는 것 같지 어떤 공감을 한다라는 능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 보세요. 그뭐 장성민 이분이 장성민 공천 받은 신 이분이 네네. 뭐 과반 뭐 될 거다, 뭐 160석 뭐 네. 얘기를 딱 하니까 네, 바로 이제. 그냥 경고를 날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도 진짜 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근데 정말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진짜 완벽. 그러니까요. 한데 그리고 또 지금 얘기 꺼내 주셔가지고 장성민 그분은 좀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그럼요. 계속 좀 약간 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할까. 이분이 DJ 뭐 적자라고 해가지고 막 많이 하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근데 네. 약간 조금 과한 발언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되게 과한 발언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약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면접을 뭐 이렇게 당 면접을 잠깐 봤었는데 진짜요? 예, 그때 와. 아니 그냥 뭐 무려 지금 교수님께서 당시 대선 후보의 면접관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 덕분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뵙고 막 이렇게 와. 다 뵀는데 어쨌든 그 장선민 이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이재명에 대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3방을 준비하고 있대요. 어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경선 결과 나오면 어허. 자기가 그걸 저한테 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있었는데 믿고 계셨어. 나중에 이제 하도 안 주길래 전화했더니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선민 하면은 아니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내가 얻어서 빨대에서 깔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안 줬어 끝내. 뭐 무슨 미사일이야. 정말. 이재명한테 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네. 3발이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그건 발도- 거의 뭐 세금으로 하면 3천억 가까이 될 텐데. 한 발도 까지 한 발도 않고. 까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라지셨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소시오패스 같다, 공갈 능력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괜히 저희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아니 이번에 홍영표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양손에 이제 그 피칠감을 피칠감. 붙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홍영표가 이번에 SNS에다 글을 또 썼는데 네. 글이 또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였죠, 그렇죠? 이름이 5글자인데 카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카잔 카스킨가 뭐 카잔스킨가 좀 발음 그렇죠. 좀 힘든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의 묘비명에 적혀 있는 글귀를 또 이제 인용해가지고 글을 써놨습니다. 제메이엠이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나갈 사람 있으면 나가라. 탈당하는 것도 자유다. 네.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말에 이제 핀트가 딱 꽂히셔가지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고 이제 묘비명에 있는 글귀를 또 써놨는데 네. 제가 볼 홍영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그 작가의 묘비명을 쓸 게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써도 뭐 묘비명에 있는 거를만 써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이럴 때는 원래 이렇게 다들 자기네끼리 좀 모여서 뭔가를 좀 도모하고 해야 되는데. 도모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런 게 없이 그냥 각계격파하거나 그냥 탈당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모래알 같은 뭐 그래 갖고는 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 지금 뭐든지. 이낙연 같은 경우도 임종석이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미래당에. 근데 임종석은 그런 기류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고 네. 사실 이제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저희가 그 개혁신당 지지율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전멸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네. 미래당이 오히려 조국 신당이 지금 뜨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호남에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는데 네.
그래서 호남에서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지금 당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세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이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탈당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민경호 대표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민 대표님은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무조건 반대할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 대표님 말을 그냥 무작정 추종하면 이제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죠. 네, 뭐. 그래서 지금 민 대표님이 분석하기에는 지금 네. 민주당의 상황이 어쨌거나 비명과 그 다음에 이제 친명 이 양쪽은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다. 네.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갈라섰는데 현실적으로 이 비명계가 중심이 돼서 신당 창당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일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이낙연 신당에 새로운 미래당에 합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의 잔류는 할 것이다. 잔류하기는 잔류할 것인데 총선이 끝났을 때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몇 석이 나올까에 이 비명계가 지금 이제 운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 결과가 솔직히 지금 봤었을 때 민주당이 과반은 넘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한 140석 많아봐야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는 게 많은 분들 예상인데 저는 97석 봅니다. 97석.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40석이라면 너무 후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많은 지금 이제 분들이 보기에 알겠습니다. 많이 받았을 때 한 147석 정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지금 예상하는 그럼 사람들이 있던데. 국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발 막아주십시오. 예,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은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달리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약간 봐주기 하다시피 그렇게 많이 보였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민주당의 이런 과반을 못 넣는 그 순간부터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가 되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8월달 전당대회에서 비명계가 중심이 돼서 이재명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비명계가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진단을 하셨습니다. 민 대표님이? 네. 근데 이렇게 정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민 대표님보다 한 며칠 먼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조. 먼저 카피라이트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도 좀 버벅거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먼저 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저희 그러면 다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구속되거나 이재명 구속되거나 총선 폭망 후에 이제 이재명이 대표 쫓겨날 거를 이제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8월달 전당대회에 임종석이가 주축이 돼가지고 뭔가 좀 반란을 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면은 8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제 당 대표 사퇴하라고 아마 들불처럼 목소리가 이제 나오겠죠. 나올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고민정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고민정은 당연히 이제 원래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거기에 서서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겠죠. 그때는 네. 또 네. 자기네 다 배지 달았으니 네. 이재명에 대한 쓸모는 끝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표 같은 경우도 고민정 계속 설득하고 있고 정성호 의원이 원래 애당초 고민정이가 최고위원직 사퇴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정성호 또한 고민정한테 기분 나빴으면 죄송 복귀해서 빨리 역할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명 쪽에서는 안민석과 그 다음에 비명하기 좀 그런데 어쨌거나 친명들이 보기에는 네. 안민석과 고민정 두 사람을 일단 논개로 쓰는 것 같아요. 논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봐봐라. 우리가 친문도 받아들이지 않았냐. 네. 라는 식으로 고민정을 써먹는 것이고 네. 고민정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시류 속에서 단속공천 받았으니 배지 한 번 더 달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총선에서 민주당 패배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라라고 또 변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3.1절인데 논개가 욕보입니다. 논개 씨는 사실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요. 일본 적장을 껴안고 이제 떼어내린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고민정 같은 사람이 이제 한테 써야 된다는 게 너무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농계 한 명 제가 구했습니다. 진짜? 정유라 농계. 그렇군요. 네. 우리 안민석 컷오프가 돼가지고 예, 우리 그렇습니다. 정유라 네. 농계는 우리가 구했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